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가균형 성장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극 3특은 단순히 지역을 나누는 행정구호가 아닙니다. 전국을 5개 초강력권과 3개 특별자치도 중심으로 다시 재편해서 수도권에 집중된 인구, 기업, 자본, 일자리, 연구개발 기능을 완화하고 각 권역마다 독자적인 성장 엔진을 만들겠다는 전략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수도권 중심의 하나의 강한 축으로 성장해왔다면 앞으로는 전국의 여러 개의 성장축을 만드는 다극형 국가 발전 모델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5극 3특은 수도권 1극 구조를 완화하고 권역별 성장 엔진을 육성하려는 국가균형 성장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5극 3특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5극은 전국을 5개의 초강력 성장권으로 나누는 개념입니다. 첫째, 수도권. 둘째, 중부권. 셋째, 대경권. 넷째, 호남권. 다섯째, 동남권입니다. 그리고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를 의미합니다. 첫째, 강원특별자치도. 둘째, 전북특별자치도. 셋째, 제주특별자치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5극이 단순한 행정구역 구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각 권역을 하나의 경제권, 생활권, 산업권으로 키우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지역별로 따로따로 사업을 나눠주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 시도를 하나의 초강력권으로 묶고 그 안에서 산업, 교통, 인재, 정주여권, 재정지원을 함께 설계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렇다면 왜 이런 전략이 필요할까요? 가장 큰 배경은 수도권 집중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수도권 중심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에는 인구, 기업 본사, 자산, 연구개발, 디지털 기술 기업, 고급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 집중은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청년층은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기업은 인재가 있는 수도권을 선호하며 자본은 다시 수도권 부동산과 산업에 집중됩니다. 그 결과 비수도권은 청년 유출, 고령화, 일자리 감소, 지역 소멸 위험이라는 구조적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5극 3특은 이 문제를 단순한 인구 대책으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 교통, 교육, 정주여권, 행정체계, 재정지원까지 함께 바꾸려는 공간 전략으로 접근합니다. 다음은 5극 3특의 핵심 추진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5극 3특의 핵심은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권입니다.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정하고 산업 클러스터와 연구개발, 기업 유치, 인재 양성을 연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권입니다. 사람이 지역에 머물려면 일자리만 있어서는 부족합니다. 출퇴근, 통학, 의료, 문화, 쇼핑, 주거 접근성이 함께 좋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5극 3특은 권역 내 주요 거점을 60분 생활권으로 묶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제시합니다. 세 번째는 행정재정 기반입니다. 초강력권 단위의 거버넌스, 재정지원, 규제 특례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 전략을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정책의 핵심 추진축은 경제권, 생활권, 행재정 기반이며 성장 엔진과 산업 클러스터, 60분 생활권과 광역교통, 권역 단위 거버넌스와 재정규제 특례가 핵심입니다. 지금부터는 5극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수도권. 수도권은 서울, 경기, 인천을 중심으로 합니다. 수도권은 이미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거점입니다. 따라서 5극 3특에서 수도권의 방향은 성장 자체보다 과밀관리와 글로벌 경쟁력 고도화에 가깝습니다. 금융,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바이오, 연구개발 기능을 고도화하면서도 과도한 집중을 완화하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중부권. 중부권은 세종, 대전, 충북, 충남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권역은 행정 수도, 세종, 대전의 과학기술 기반, 충북 충남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산업이 연결됩니다. 중부권은 수도권과 가까우면서도 독자적인 산업축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5극 3특에서 성공 가능성이 높은 권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경권은 대구와 경북을 중심으로 합니다. 핵심은 행정통합, 통합신공항, 로봇, 자동차 부품, 철강, 2차전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입니다.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성장권으로 묶이고 공항과 산업단지, 연구개발 거점이 연결되면 남부권의 새로운 성장축이 될 수 있습니다. 호남권은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합니다. 핵심 산업은 인공지능,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농생명입니다. 광주의 인공지능 실증 기반과 전남의 해상풍력, 에너지 산업이 결합되면 미래 신산업 실증권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동남권은 부산, 울산, 경남을 중심으로 합니다. 이 권역은 대한민국 제조업의 핵심 기반을 갖고 있습니다.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제조혁신, 가덕도 신공항, 부울경 광역교통망이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특히 동남권은 비수도권 최대 경제권으로 재구축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입니다. 정리하면 수도권은 금융, ICT, AI, 바이오, R&D, 중부권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바이오, 행정수도, 대경권은 로봇, 자동차 부품, 철강, 2차전지, AI 데이터센터, 호남권은 AI, 재생에너지, 모빌리티, 농생명, 동남권은 자동차, 조선, 우주항공, 석유화학, 제조혁신 AIDC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3특을 보겠습니다. 3특은 강원, 전북, 제주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3특은 5극처럼 여러 시도를 묶은 초강력권은 아니지만 특별자치도라는 제도적 지위를 활용해 독자적인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는 점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은 관광, 바이오 헬스케어, 수도권 연계가 핵심입니다. 춘천 속초 고속철도, 원주 의료기기 클러스터, 동해안 관광벨트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수소, 농생명, 스마트 도시가 핵심입니다. 특히 새만금은 전북의 대표적인 성장축으로 산업물류에너지 거점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는 관광, 청정에너지, 국제자유도시가 핵심입니다. 제주 제2공항 헬스케어타운, 첨단과학기술단지, 아리백 연계, 청정에너지 등이 주요 이슈입니다. 다만 3특과 관련해서는 중요한 쟁점도 있습니다. 명칭상으로는 5극 3특에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재정 지원과 사업 배분이 5극 중심으로 설계될 경우 특별자치도가 소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5극 3특을 실행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입니다. 5극 3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수단도 아주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성장 5종 세트입니다.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한 패키지 지원 개념입니다. 둘째, 초강력, 특별협약입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권역 단위로 협력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메가특구입니다. 전략산업과 규제특례를 결합해 권역별 혁신거점을 만드는 수단입니다. 넷째, 기업형 첨단도시입니다. 기업, 일자리, 주거, 교육, 상업 기능이 결합된 새로운 정주형 산업도시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다섯째, 초강력 특별계정, 국민성장펀드, 권역별 지역투자공사입니다. 이들은 결국 돈과 실행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와 관련된 장치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도 재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선언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관련 법안 통과, 예산 반영, 펀드 조성, 지역투자공사 설립 여부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5극 3특이 부동산과 지역경제 관점에서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5극 3특은 부동산 시장과 지역경제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 교통거점의 중요성이 커집니다.
GTX, X-TX, 광역철도, BRT, 고속철도망이 연결되는 지역은 생활권이 넓어지고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습니다. 둘째, 산업거점 주변에 수요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첨단 산단, 도시융합 특구, 혁신도시, 공항경제권, AI 데이터센터, 바이오 클러스터 주변은 업무 주거, 상업 수요가 함께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기관 이전은 단순히 직원 몇 명이 이동하는 문제가 아니라 관련 기업, 협력기관, 상업시설, 주거 수요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반드시 조심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정책 발표가 곧바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발표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법안 통과, 예산 편성, 착공, 입주, 기관 이전, 기업 유치, 인구 유입이라는 실제 신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5극 3특의 한계와 리스크입니다. 5극 3특은 방향성은 분명하지만 한계와 리스크도 있습니다. 첫째, 실행 가능성입니다. 다수의 핵심 제도는 법안 발의 준비 또는 국회 계류 상태일 수 있습니다. 법안 통과, 시행령 마련, 예산 반영, 실제 착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재원 조달 문제입니다. 광역철도, 신공항, 산단, 신도시, 첨단도시는 모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공사비 상승과 민자 사업 수익성 문제도 변수입니다. 셋째, 지역 간 형평성 문제입니다. 5극 중심으로 예산이 배분될 경우 3특이 소외될 수 있고 같은 권역 안에서도 중심도시와 주변도시 간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넷째, 중복 개발 가능성입니다. AI, 바이오, 2차 전지, 재생에너지 같은 산업이 여러 권역에서 동시에 추진되면 각 지역의 차별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섯째, 부동산 기대 심리 과열입니다. 정책 발표만으로 가격이 먼저 움직이고 실제 사업은 지연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살펴본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에 대해 정리하겠습니다.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은 단순한 지역개발 정책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성장 구조를 수도권 1극 중심에서 권역별 다극 성장 체계로 바꾸려는 국가 공간 전략입니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권역별 성장 엔진 산업을 만든다. 둘째, 60분 생활권과 광역교통망으로 사람과 도시를 연결한다. 셋째, 재정 규제 행정 특례를 통해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실행 기반을 만든다.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확인해야 할 것은 구호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는지, 예산이 반영되는지, 교통망이 착공되는지, 기업과 기관이 실제 이전하는지, 그리고 지역의 인구와 일자리가 실제로 변화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5극 3특은 앞으로 지역경제, 부동산, 산업입지, 공공기관 이전, 광역교통, 도시개발을 해석하는 데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 영상이 5극 3특 국가균형 성장 전략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